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마 때마다 구직장의 경우는 제주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어요. 구직장의 경우에 없었던 지역 본부를 창설했던 2003년도에 추억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을 새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저는 역대의 세 번째 조직을 운영하면서 유독 소수 집단에 관심을 줬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제주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죠. 그러나 보전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 전국의 지역 본부가요. 3,000명짜리든 500명짜리든 100명짜리든 최소한의 보전 비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강원과 함께 지원을 해왔던 또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참 멀리 돌아왔습니다. 제가 8년 전에 노노통합을 양노조 역사에 처음으로 내걸었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뒤에 분석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노노통합의 공약이 당신의 낙선에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다. 뭐 다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6년 전에 또 통합을 내걸었습니다. 또 낙마를 했습니다. 4년 전에 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선된 날 저희가 결과가 좀 밤늦게 나와요. 다음날 전국의 양노조를 합한 조합원 중에 1번으로 찾아뵌 분이 그 당시에 사고노조 김동주 위원장 동지였습니다. 저는 출마 때마다 똑같이 말씀드려왔고 실천해 왔습니다. 저 당선의 목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선의 목적인 사람은 당선이 되고 나면 일할 게 없어요. 저는 출마 때마다 당선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그 일을 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되자마자 1번으로 사고노조 위원장 동지를 찾아뵙고 같이 공동투쟁하자. 같이 싸우자. 그리고 같이 올리자. 그래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야 그래 서로 따라갈 때는 보니까 서로 한쪽이 붙어먹고 한쪽이 또 힘들어하고 뺏기고 또 한쪽이 이렇게 한없이 하향평준화를 달려왔던 우리의 과거를 싸그리 청산하고 이제는 손잡고 힘을 합해서 사측과 정부를 상대로 싸우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하고해서 야 그래 같이 해보니까 참 뭔가 되는 것 같다 그지 참 좋다. 야 빨리 통합해. 이런 하루의 진실을 담아서 현장으로부터 밀려 올라오는 진정한 통합을 하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합과 또 11년도에 같이 최초의 공동 파업 집회도 했죠. 또 투표도 했죠. 그렇게 지내오면서 오늘 훌륭하게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박기훈 동지가 비대위원장으로 계실 때 처음으로 또 양노조가 통추위를 띄우고 또 한명래 동지 같이 출마하셨습니다만 함께 또 노조 통합의 완성의 길을 쭉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얘기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조직과 소조직이 합치면 소조직이 원래 안 하려고 그래요.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대조직에서 항상 야 이번에 뭘 줄게 또는 너희가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의 양대 노총의 역사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체 그런 거 없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이 통합의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소수가 먼저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이 재미가 훨씬 덜 할 거예요. 적어도 이제 최초로 통합노조가 출발하면서 훌륭하신
후보들께서 같이 나와 주심으로 해서 동진 여러분들께서 또 판단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돼서 너무 저도 기쁘고 경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가 일단 사과의 말씀을 또 올려야겠습니다. 제가 통합모델을 건설하고자 했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에 갈등이 없어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옆자리 같이 현장에 근무를 해요. 사고직장 그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뭐 중요한 손님이 와서 커피를 한 30분 먹고 와야 된다. 그럼 옆자리에서 야, 내가 잠시 갔다 올게.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쫓기가 다르다고 노조가 다르다고 인상 팍 써내서 나 몰라. 이렇게 서로 부담 주고 같이 있는 사람하고 갈등 느끼고 너무 싫어요. 우리가 휴일 때고는 대다수의 하루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옆사람, 앞사람 갈등이 있다면 직장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걸 해소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한없이 서로 이렇게 내리만 가는 하향 평준화를 달리는 복수노조 체제,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로 힘을 합하고 싶었어요. 함께 그런 노조를 지향해왔고 다행히도 11년도 12년도에는 좀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집회를 통한 총회를 실시했음에도 문호부임 적용 안 받고 유급받았죠. 또 공동파업을 하면서 기재부 앞에 함께 파란 조끼 빨간 조끼 오래져서 그 비바람 칼바람 몰아치는데도 투쟁했습니다. 특히 뻑하면 제주에 돈 많이 든다고 안 불러올리는데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전국이 하나다. 경비 문제는 이번 선거이다. 오셔야만 한다. 제주도 부동재들도 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지금 잘못의 인사를 드려야 될 부분은 건강에 있어서의 특히 올해 단임입니다. 뺏기기만 한 단임, 주기만 한 단임. 저는 편집가에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기브앤테이크죠. 50대 50에서 만날지 안 주려는 쪽은 제로입니다. 받으려는 우리는 100입니다. 어디서나 만나요. 그게 협상입니다. 그러나 근본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거의 다 주고 못 받아왔습니다. 그 점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절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적어도 올해 작년의 경우에는 2인 삼각의 시간이 걸어왔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1일 이후 조합원 동지들께서 공동으로 가라, 통합해라 는 지상의 명령을 3분의 2 이상이 결정을 해주신 이후로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가야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인 삼각으로 가다 보니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이게 어거지게 갑니다. 근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10월 1일 날 이제 통합규약을 동지여러분께 물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제 화학적 통합이 눈앞에 있는데 양쪽이 따로 가면 한쪽은 화학투쟁에서 밀어붙이고 한쪽은 체결해서 앉아있고 제대로 통합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갈등으로 이건 통합이 깨질 우려에 봉착된 시점이 됐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건강해요. 힘이 지금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단협체결 과정에서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8일간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노조가 노조답게 가려고 하니까 통합이 깨질 것 같고 통합에 복가스를 두니까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역사상 이까지 온 우리의 통합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앞으로 단임은 추가로 더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가져올 기회가 있다지만 이 통합을 여기서 만약에 놓친다면 이 끈을 놓치게 된다면 어쩌면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까지의 동지들의 지상명령과 바람을 못 지킬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 속에서 결국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그럴 일이 결코 없을 겁니다. 단임집행부의 힘으로
반듯하고 힘찬,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희망에, 바람에 목적대로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지 여러분, 공약 속에 수많은 공약들이 내세워져 있습니다.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뻥치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조차도 해보지 않고 공약만 내걸어 놓고 되고 나서 도전도 안 하는 그런 형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도전하고 그 도전의 결과를 조합원들한테 고백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집행부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노조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그 하나만큼은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근무하는 방의 정면에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공약집이 크게 플랜카드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숙소 방에도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대해왔고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지도자의 덕목을 이렇게 봅니다. PVC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는 동료의식 속에서 컨페니언십이 있어야 한다. 동지 여러분, 한 20년 전에 나온 3년 영화가 하나 있어요. 뚝방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돌마니들이 뚝방 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누군지 아니?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싸움 잘하는 놈이지. 아니야. 그 친구가 말합니다. 깡체 놈이 장땡이야. 김춘삼이의 철로에 내려오고 있던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럼 누가? 이럴 것 없는 놈.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제가 두 번을 봤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한 윌리엄 웰레스 역을 맡았죠. 스코틀랜드의 아마 13세기경 얘기 일 겁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이 왈레스가 평범한 농부였어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다양하게 살았어요. 영국군으로부터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잃을 게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몇 초? 3분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문화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너그럽게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웰레스 역을 맡은 멜 깁슨이 이제 가족을 잃고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독립운동에 돌입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엔 동료의 배신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자리를 가고 마침내 잡혀서 사지가 찢겨져서 죽음을 당하면서 딱 한마디 외칩니다. 프리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아마도 내가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 성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고백을 드리면 저 역시도 가정과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직장으로부터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혹시 그럴 게 있을까 염려됐으니 고백드리고요. 제가 노조할래 이혼할래 2008년도에 아내로부터 노조 때문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파탄이고 그러나 지금 개인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단점을 웰레스의 역처럼 동지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노동조합이 저의 가정입니다. 저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제 남은 이 직장생활을 당신의 힘을 다 바쳐서 동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서 저의 마지막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제가 8년간 준비해온 통합노조를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 지금까지 고생했다 너가 마무리하면 시켜
라는 명령을 한 번 더 내려주셔서 확실하고 힘있고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을